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감천 관악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된 역사교실 강사 김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쪽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본사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죠. 그게 뭐냐? 다들 아시는 사무라이예요. 자, 오늘은 이 사무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그죠? 그죠? 칼. 사무라이 하면 역시 또 칼이죠, 그죠? 칼, 무사도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시는데, 놀랍게도 이 사무라이가 처음 출발은 좀 초라했어요. 어떻게 초라했냐? 옛날 고대에 귀족들이 말을 타고 딱 가면은, 왜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딱 그 옆에 말고삐 붙잡고 가는 그런 이제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양반들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 옛날에도 일본의 귀족들이 말을 타고서 어딘가를 행차를 하게 되면은 그 옆에서 말고삐를 붙잡고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놀랍게도 사무라이라고 불렀어요. 뭔가 좀 이제 이미지가 살짝 좀 깨긴 하죠, 그죠? 사무라이가 한문으로 섬길 시자, 모실 시자를 씁니다. 즉, 사무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섬기는 사람, 모시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출발은 뭘로 출발을 하냐면은 바로 그렇게 말고삐를 붙잡고 옆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라이들이 나중에 이제 서기 한 1000년 정도쯤 넘어가게 되면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내전이 발생할 때마다 귀족들이 누구를 좀 많이 동원을 하냐면은 사무라이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말고삐 붙잡고 시중만 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점점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라이가 아예 그냥 군인 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무사 집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라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사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주군을 섬기면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언제부터 그랬던 거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만든 다음부터, 그때 이후부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사무라이는 오히려 이제 계약직 근로자에 더 가까웠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영주를 섬기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끊고서 B라는 영주를 찾아가고, B라는 영주를 섬기다가 C라는 영주가 더 큰 거액의 보수를 제공을 한다. 그럼 그쪽으로 옮겨가고,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약간은 좀 철새 같은 느낌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라이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가 뭐였냐면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을 처치하면은 적의 목을 자르죠. 중요한 인물인 경우에는 목을 자르고, 조금 이제 급이 낮으면은 뭐 이제 귀를 잘라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급을 취해서 그걸로 자신의 전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공을 많이 세운 사람일수록 다른 쪽으로 이직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 요즘도 보면은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팀에 가가지고 뛰다가 좋은 실적을 내면은 다른 팀에서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데려가거나 그러잖아요. 원래 사무라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에도 막부쯤 가가지고 어떤 분위기로 바뀌게 되냐면은 이제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해라. 한번 주군을 섬기면 그 사람한테 충성을 바치고, 주군의 명 없이는 함부로 칼을 뽑아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예의 범죄도 좀 갖춰야 되고, 이제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존재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사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에도 막부,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만든 이후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나름 또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뭐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겼냐면은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무라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어느 시대를 가든지 간에 귀족들은 다 똑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조선의 양반들 같은 경우도 그런 명예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도 그 명예를 보존받기 위해서 썼던 사용 방법이 있었죠. 그 사용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사약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래서 사약은
왕이 신하에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은혜다라고 해가지고 내릴 사자를 써가지고 사약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나름 일본에서 귀족층에 속했던 사무라이들도 명예로운 죽음을 선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명예로운 죽음 방식이 뭐였냐면은 한 번쯤은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것도 그게 뭐였냐면은 할복이라는 거예요. 할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칼로 자신의 배를 갈라가지고 자결을 하는 기법을 할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할복과 관련해서 나름 좀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냐? 자, 할복과 관련해서 나름의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시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칼, 크게 이제 두 자루였습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이것도 에도마코 때부터 그렇게 정립이 된 건데요. 자, 일단 보면은 여기 보시면 좀 약간 길이가 긴 칼이 있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전투할 때 사용되는 칼이죠. 카타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고 있는 짧은 칼, 요거는 이제 와키자시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렇게 두 자루를 차고 다녔다는 거죠. 이 짧은 칼의 경우에는 실내나 비좁은 곳에서 전투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도 사용이 되냐면은 할복을 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복이라고 한다면은 배를 가른다는 건데, 자, 할복할 때 배를 갈 때 어떻게 가를 것 같아요? 이 단도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약간은 좀 이제 그로테스한 이야기인데, 칼로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배의 왼쪽 위를 찔러요. 거기를 찌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그어요. 그러면 이제 위장 12지장이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왼쪽으로 쭉 그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디귿자로 긋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대장, 소장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디귿자로 그어졌으니까 요게 덜렁덜렁 거리겠죠. 요거를 열어요. 열면은 뱃속에 있던 내장이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싹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할복이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정말 끔찍하게 죽는 게 할복인데, 자, 그럼 여기서 상식적인 이야기 한 가지. 칼로 자기 배를 그렇게 찔러서 죽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뭐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해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외로 복부라는 것이 근육이 좀 많이 뭉쳐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통증과 동시에 근육이 수축이 돼가지고 이게 칼날을 확 움켜잡아서 쉽게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잘 뽑히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이 이상 그런 통증을 느끼는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다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복을 시켰더니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딱 이제 처음에는 호기롭게 했겠죠. 딱 배를 열고서 칼을 들고서 확 찔러요. 찌르는 순간 이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빼요. 자기도 모르게. 야, 다시 해. 다시 찔러. 너무 아파. 다시 또 빼. 이것만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꼬칭이지만. 이게 할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인들도 상식은 있었기 때문에 할복을 FM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할복은 사실상 하는 신용이고 진짜는 뭐다? 이거 원래 정확하게는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면은 바로 그 할복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요 사람이 이제 할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딱 이제 앉아가지고 정자한 상태에서 단도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결인데 왜 그 오른쪽에 이 사람이 칼날을 뽑고 있냐? 사실 자결 같지만 정확하게는 참수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거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뒤에서 어떻게 해주냐? 칼로 딱 찌르는 신용을 하는 순간 뒤에서 실질적으로 목을 쳐가지고 참수로 생을 마감하게끔 하는 방식이 원래 진짜 할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약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사약을 갖다 딱 마실 때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한 번에 막 이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절명을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약도 죽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약이라고 하면은 고상하고 깔끔하게 죽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고통스럽고 긴 시간 동안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이 또 어떤 용도로도 조선에서 쓰였냐면은 만약 왕한테 반역을 저지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까보지 말고 항상 조심해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게 본래 사역이었죠. 할복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폼나게 호기롭게 무사히 명예를 지켜가면서 자살을 하는 방식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뭐냐면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결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목을 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결국 일본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회 지도층인 사무라이들한테 너네 앞으로 까보지 말고 각자 본분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귀족이나 양반이라고 불리는 당시 이제 사회 지도층이죠.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명예라는 덕목이었고 그 명예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내리는 죽음의 방식이 존재를 하기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사약이 됐고 일본에서는 할복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명예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요즘식 용어로 따지자면은 인권을 지켜주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다지 인간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무라이들은 이 할복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그만큼 귀족들한테 있어서는요 폼생폼사예요. 항상 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할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본의 사무라이들 그리고 사무라이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또 사무라이들의 독특한 죽음 방식인 할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 할복이라는 죽음의 방식이 정말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건데 우리나라의 사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는가 했을 때 명예는 보존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다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사무라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할복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